안녕하세요. 큐오프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특이사항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케어볼 사용하면서 특이사항을 쓰는 게 급여 기록지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먼저 프로그램 특이사항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업무가 평가 업무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기관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고시에 있는 거를 평가 업무에 넣어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때 우리가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죠. 꼭 기록돼야 되는 사항이 뭐예요? 일자, 프로그램을 제공한 날짜와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소, 어디서 제공했는 거고, 진행자명이 누군지, 누가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참석자명, 참석자명은 누구예요? 수급자, 프로그램 참석한 수급자 명을 말하는 거고, 내용은 뭐예요? 프로그램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수사항과 우리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건이 있죠. 주사매라든가 인지라든가 여가 신체 요 조건만 맞추면 돼요. 그럼 기록할 때는 뭐가 있냐면 이 필수사항이란 게 뭐예요? 기록이죠. 기록에는 요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특이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없죠. 특이사항을 기록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맞춤형 서비스라고 있어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이라고 있죠. 외부 강사가 와서 자격증을 가진 외부사가 두 종류 이상 월 16개 이상 하는 그 맞춤형 서비스 가산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고시에. 그 운영 기록지가 별시 26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는데 그 서식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평가 업무와 맞춤형 업무에 기록되는 내용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케어포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평가 업무와 맞춤형 서비스를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 게 아니라 어차피 서식이 나와 있는 별지 26호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자라고 해서 우리 케어포에서 만든 게 별지 26호 서식이요. 그럼 보면은 필수사항 외에도 많죠. 전반적인 평가,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 반응 및 특이사항. 이 업무는 사실 평가 업무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특이사항을 썼을 때는 자 맞춤형이고 평가 업무 간에 특이사항을 썼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특이사항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이 서식 기준으로 충실히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각각을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로그램 평가 업무는 뭐예요? 필수사항만 하시면 돼요. 필수사항은 뭐냐? 기록에서 필수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장소, 내가 어디서 했는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진행자가 누구고,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고, 참석자가 누군지 요거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 안 해도 되죠? 반응 및 특이사항 안 해도 됩니다.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필수사항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맞춤형 가산을 받지 않는 데는 필수사항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이사항이 필수사항이 아니니까 특이사항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뭐예요? 여기다 뭐예요? 어르신이 미참석했을 때 미참석한 사유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평가 업무는 자 필수사항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제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맞춤형 서비스라고 있죠. 제 62조 보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이 있고요. 그 가산에 따라서 제 19조를 보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위한 세부 제공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제공했는지 모니터링 매뉴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맞춤형 외부 강사가 하는 거는 별지 26호 서식을 써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모니터링에 보면은 필수 항목을 준수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산받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당연히 제공했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수급자 상태별 주 4회 월 16회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런 기준이 있죠. 이런 기준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필수로 지켜야 돼요. 그죠? 요것도 필수고 요 외부 강사 요것도 필수예요. 그런데 이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라는 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라는 거는 필수가 아니고 선별이라는 거예요. 선별이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작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맞춤형 서비스를 보면 이 서식을 작성하기 때문에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 반응 및 특이사항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실히 작성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서식이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이 서식이 과연 예,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가 맞춤형이라든가 프로그램 평가라는 건 뭐예요?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걸 봤을 때 예를 들면 수행도 상중하 기준이 뭐냐?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자, 60분 동안 하는데 어르신이 노래할 때는 좋아하다가 체조하고 뭐 만들기 할 때는 하다가 이거 쓸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이게 수행도가 상중하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반응 및 특이사항도 마찬가지예요. 60분 동안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좋아하다가 나쁜 부분도 있고 졸리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나게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이걸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분도 개별로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죠. 충실히 작성하는 게 맞지가 않지만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은 운영기록지를 작성하는가입니다. 네, 작성하는가, 네, 충실히 작성의 기준을 보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어떤 팩트를 기준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평가 업무는 특이사항 작성하지 마세요. 네. 단지 밀착류만 사용을 작성하죠. 근데 필요하시면은 작성하세요. 팩트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작성을 하시면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특이사항을 작성했던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보여줘서 이걸 누가 봐요? 보호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보호자를 위해서 이 어르신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 맞춤형 가사는 특이사항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충실히. 근데 이 필수가 아니라 선별해요. 충실히 작성 시 우수 11점.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나 충실하지 않음. 이 충실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특이사항이겠죠? 예. 그러면은 제가 원장이라면은 요양보호사를 매번 써라. 이렇게 힘들게 해서 11점을 맞을 거냐? 그냥 정말 특이한 사항만 써서 작성을 해서 7점을 맞을 거냐? 이건 원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특이사항을 작성하는 게 쉽지가 않다. 현실하고 맞지 않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대로 적었네요. 프로그램 반응 및 특이사항은 실제로 상세하게 적을 수 없고 현실과 안 맞아요. 그래서 뭐 항상 어떻게 해요? 뭐 박수 치며 좋아한다. 실제로 그랬는지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 이렇게 적는데 이게 뭐 크게 도움이 없다고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르신 케어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제 의견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관마다 틀려요. 자, 팩트를 기준으로 내가 우수를 받겠다면 무조건 잘 쓰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원장님이 쓰는 거 아니죠? 요양보호사님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예, 스트레스 받습니다. 단지 뭐예요? 장기요양 급여 기록지에 기능회복 특이사항이 보여주니 보호자를 위한 수준의 기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케어포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특이사항을 했을 때 특이사항이 급여 기록지에 불러오게끔 해줍니다. 예,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케어포에 보면은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 특이사항 불러오기 여기다가 미리 세팅을 하셔서 쓸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제공 기록 그 다음에 뭐예요? 프로그램의 그 기능 회복 사항으로 자동 저장하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능은 뭐냐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쓸 때 제가 두 개를 선택했죠. 프로그램을 기록을 할 때 보시면은 작성하기. 자, 작성하기를 보면 자, 평가 업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참여자만 선택을 하시고 반응 및 특이사항 안 하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전반적인 평가도 안 쓰시면 돼요. 그렇지만 맞춤형일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충실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충실히 작성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집중하며 참여하심, 이렇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심, 이분은 참석을 못했어요. 여러분 왜요? 낮잠을 주무심,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 전반적인 평가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제목은 유튜브의 실버체조 TV를 보여준다. 요양보호사가 따라한다. 그러니까 케어포 놀이마당에 있는 실버체조를 보여준다고 쭉 해서 이 프로그램 내용은 항상 똑같겠죠. 근데 오늘 제공한 거는 벚꽃 노래를 불러줬다. 요 정도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면은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정해서 기능 회복 훈련의 불러오기라고 되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능 회복 훈련에 보면은 4월 3일이죠.
4월 3일. 예. 기능 회복 언론을 가면 아까 그 각각 어르신 집주감에 참여하신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적은 거 보시면 좋아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장기 요양 급여 기록지에 보인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소신을 가져야 돼요. 이걸 쓰는 목적은 뭐예요? 어르신 케어예요. 평가나 모니터링 목적도 서비스 질이 향상해요. 과연 그게 서비스 질 향상을 하는 건지 무조건 충실하게 작성하는지 판단을 하시고 왜 가끔 그래요. 평가에서 이걸 따지지 않는다. 평가에서 안 따지죠. 누가 이걸 왜 충실히 작성하지 않았냐 그러면 저처럼 이 업무가 어르신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기록하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수한 것만 작성하게끔 했다. 그럼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판단은 기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